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5일의 주제입니다. 요즘 개발되는 수소 엔진차 성능 한번 더듬어 봤는데 특히 AVL, 그 다음에 토요타 두 가지 사례를 봤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BEV, 배터리 기반 전기차이고 HICE가 수소 엔진차인데 이게 이동 목적을 위해서 다른 기술 수단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공존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제 매우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답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는 그런 출발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요, 현대차, 토요타 장기 주가 추세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그림에서 성격이 많이 다른데 테슬라 회사는 참고하려고 이렇게 같이 두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댓글 중에 아주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서 거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 본 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월 1일 종가 기준 5년 추세 한번 보시면 토요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데 현대차는 박스권입니다. 둘 다 한국, 일본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고 둘 다 돈 잘 벌고 있죠.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왜 이리 다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뭘 말하는가? 시장이 말하는 게 뭐냐? 세월이 흐를수록 토요타와 현대차는 격차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현대차는 덩신차다. 오르면 팔아버려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내리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면. 근데 토요타는 천재차니까 내리면 빨리 사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요타는 환상적인 주식이죠. 저런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도 토요타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테슬라는 역사적 고점 지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토막이 돼도 사면 안 되고 그때도 지금 못 팔아치웠다면 반토막 됐을 때도 팔아치워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현대차와 토요타를 덩신과 천재로 갈라놨느냐? 요거 어젠다로 설정해서 앞으로 계속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 수소 엔진차는 30년 전 미국에서 버린 기술이다. 또는 20년 전 BMW가 검토했다가 기각한 프로젝트다. 뭐 이런 취지 이제 지적이 있어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소 엔진 관련해서 3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CO2 배출이 과거에는 공짜였는데 지금은 돈 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이 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용 급상승할 전망이어서 이거 지속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소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이제는 채굴하는 시대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천연수소가 그린수소의 10분의 1 가격, 블루수소의 5분의 1 가격에 원하는 만큼 또 최소 수백 년 이상 전 지구가 또는 어쩌면 수천 년간 이 말은 사실상 무제한 공급 가능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목적을 위한 수단, 많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은 많습니다. 목적은 하나라면 수단은 많습니다.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 효율적인 것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가령 수소 엔진차 프로젝트 인용할까 기각할까 판단 기준은 변합니다. 과거 수소 엔진 프로젝트 기각하고 가솔린을 인용한 그 기준이 지금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떤 최상위 기술을 선택할 때 필요한 하위 기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면 만들어내면 되고요. 문제는 개선하면 된다. 그건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령 지금 수소 엔진차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죠. 아니 수소를 지금은 영하 253도 수준으로 낮춰야지 액화 수소가 되는데 액체 수소가 되는데 그 돈 엄청 들죠. 많이 듭니다. 그걸 이제 대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액체 수소 보관하는 용기 이것도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소는 공기와 섞이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 기술 과제인데 저는 이런 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그 관점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가보면은 현재 그 새로 소개되는 수소 엔진은 경로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그 엔진 전문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글로벌 차 메이커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 토요타, 뭐 BMW, 포드, GM 이런 거는 글로벌 차 메이커 아닙니까? 예. 이런 데서 수소 엔진 당연히 그 검토할 테고, 그리고 그런 차는 안 만들지 않지만 엔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일종의 설계 기업, 그 엔지니어링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 중에서 지금 그 금년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BMW 엑스포 2023이라는 이 전시회에서 최고 걸작품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AVL 회사의 고성능 수소 연료 엔진차입니다. 예, 이게 저 BMW 엑스포 2023의 상을 두 개나 휩쓸었다는 겁니다. 예, 파워트레인 테크놀로지 상도 받고 그다음에 모터스포트 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 오브 더 이어 요 상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리터짜리 터보차저 수소 연료 ICE,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소 엔진차죠. 이제 시제품인데 시제품 엔진인데 리터당 205 bhp, 그러니까 브레이크 호스파워. 그러니까 이쪽 마력이죠. 205마력, 리터당 205마력.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bhp 기준 리터당 205마력 요 성능이 기존의 가솔린 엔진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엔진 분야 이런 부분은 제가 엔진 부분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이렇게 주어진 보도 내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전달하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출력은 301kW 이상, 그러니까 6,500rpm에서 최대 출력 410마력이니까 이걸 제가 킬로와트로 환산해 봤더니 한 301kW가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환산은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3,000에서 4,000rpm에서 500Nm 최대 토르크가 나왔다. 이 정도의 성능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했다는 그거는 비교하려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지금 이런 성능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못 하겠고요. 이제 글로벌 오토 메이커 중에서는 토요타가 가장 적극적이고 또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엔진 분야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보도, 여러 가지 보도 많이 나왔는데 그 다 종합한 결과 최소한 지금 호주, 토요타,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토요타의 그 호주 법인을 중심으로 호주에서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오토드롬에서 실증 테스트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호주 도심에서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심 주행 테스트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일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전번에 선박 분야 무인 자율 운항 화물선, 컨테이너선 뭐 이런 거 금년 초입니까? 작년 말부터 제가 영상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때부터 실제로 운행하던 컨테이너선에 무인 자율 운항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지금 일본 연안 해안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축적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걸 바탕으로 상용화 들어간다.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토요타 자동차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제품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최대 출력 120kW, 최대 토크는 354Nm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AVL보다는 성능이 그러면 좀 줄어든 거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이게 휘발유차의 수소 엔진차 버전인데 휘발유차 원래 성능에 대략 한 절반 정도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제품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품이 그 휘발유차 도요타의 원래 휘발유차 그 브랜드 이름이 하이에이스 컴퓨터라고 하는데 요 기존 하이에이스의 수소 엔진 버전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의 하이에이스에는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 V6 엔진 휘발유 엔진 요게 장착이 돼서 그러니까 10단 자동 변속에 후륜 구동하는 그 차에 수소 엔진으로 그 버전을 바꾼 거다. 그러면서 그 성능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 대략 한 절반 정도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게 그 수소 엔진 버전 HICE 버전 하이스 뭐 H2ICE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2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H가 하이드로젠이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ICE는 인터널 컴버션 엔진이고 그래서 H2ICE라는 용어보다는 HICE라는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하이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뭐 제가 쓰면 쓰는 거죠 뭐. 그래서 휘발유 버전하고 하이스 버전의 차이점이 보도에는 3개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는 2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젝터이고요. 인젝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 녹스라고 하잖아요. 녹스 저감 장치를 갖다 붙여야 합니다. 휘발유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 질소 산화물 녹스 저감 장치는 그러니까 이 디젤 엔진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원래 휘발유 엔진에서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수소 엔진의 경우에는 낙스가 사실상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로 낙스 저감 장치도 별도로 갖다 붙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수소 탱크는 차 밑바닥에 3개를 설치를 했다는데 이거는 도요타의 연료전지차 모델인 도요타 미라이하고 그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 인젝터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했겠죠. 예. 예. 인젝터 개발했으리라고 봅니다. 확인을 못했고요. 근데 ADBLUE 인젝션이라는 거, 예. 이 부분이 재미가 있는데 특히 요즘 이제 그 요소수 준공에서 한국으로 요소수 통과를 안 해줘서 요즘 최근에 갑자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소수 그 사태, 작년에 겪었던 그 대란 사태, 그 요소수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수가 원래 그 물 62.5%에 요소 32.5% 섞인 일종의 요소 질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질은 저기 요소가 핵심 성분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 아닙니까? 암모니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섞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도요타의 수소 엔진 차에서 인젝터 외에 SCR 시스템을 추가를 했다고 했을 때 이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바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요소수인데 요소수 거기에 보면은 ADBLUE AdBlue 인젝션 시스템을 추가했다고 저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AdBlue라는 것은 요소수의 상표 이름입니다. 상표 이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약간 이상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AdBlue 제가 최근 우리 한국 언론에서 그 준공에서 요소수 통관 거부시켰다 했을 때 그 기사 제 사진 하나 같이 그 캡처해 뒀습니다. AdBlue 상표명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국 상황은 어떤가? 지금 쭉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현대 인프라코어가 수소 엔진 개발했다. 25년 양산한다. 이렇게 더 구루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저렇게 하고 싶다 희망사항을 저렇게 보도자료 내니까 기자는 받아쓰기만 잘하면 기자가 되잖아요. 받아쓴 것 같습니다. 수소 엔진의 핵심 기술은 인젝터 기술인데 요거는 뭐 스위스에 이 분야 전문 기업이 있잖아요. 호에비그. 거기서 인젝터를 갖고 와서 기존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엔진에 장착해 보자. 이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증 테스트도 안 했는데 무슨 양산을 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논리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뻥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하여튼 뭐 저기서 그 인프라코어가 한다는 게 11리터급 최대 출력 300kW 엔진 요거를 트럭이나 버스나 굴착기 요런 데 적용하겠다. 요런 이제 희망 사항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검색을 하면은 해외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예, 한국은 맨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JCB가 굴착기니까요.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엔진 탑재한 JCB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조금 전에 딱 떠오르네요. 예, 한번 보십시오. 보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코어는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이 한다는 거. 거기도 이제 검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이 한다는 것은 무슨 개발을 한다는 것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수소 엔진을 수입해 와서 그걸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지난 9월경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현대차하고 공동 개발한 거, 그 현대차의 상용 엔진에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형 수소 엔진으로 일단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계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거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제 적당할 때 시제품 만들고 실증 테스트하고 이렇게 그 단계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요타보다도 매우 늦다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주목이 됐는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2년 전 21년에 그 보도자료 그 사진처럼 드론용 소형 수소엔진 개발한 게 이제 검색이 되네요. 5kW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오히려 저는 더 주목이 되는데, 저 정도 소형 엔진에서 300kW급 또는 1000kW급 이렇게 다양한 출력을 가진 수소 엔진 그 시리즈가 딱 개발이 되면은, 야, 이건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저 5kW 저 엔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그게 어느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요거는 앞으로 계속 한번 저도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엔진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제약 요인이 되는 게 수소 생태계가 아직은 구축이 덜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 생태계의 문제는 결국 천연 수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수소 가격이 확 내려가고, 그러면 저런 수소 엔진을 사용한 어떤 R&D 또는 비즈니스가 돈이 되니까 그러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수소 생태계 급속히 개선되지 않을까. 즉, 수소 경제 진행 상황과 결국 관계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뿐만 아니고, 어번 에어 모빌리티, 요즘 특히 한번 저것도 테마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UAM 프로젝트. 요거 뻥이 아니고 성공하려면, 진짜로 저게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핵심 기술 요소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진기관이라고 봅니다. 추진 동력. 예. 여기서 추진 동력이 성능 저하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하고 연료전지는 성능 저하, 내구성 험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용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거. 근데 보조금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다 이런 뜻이고요. 예. 배터리하고 연료전지 이런 거를 UAM에 사용한다는 건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추락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터리는 성능 저하, 내구성, 요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해서 불타 죽거나 얼어 죽을 가능성 배제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령 배터리 기반 UAM은 저게 하늘 날아가다가 배터리 성능 저하 또는 아예 성능 저하가 아니라 아예 성능 아웃돼 버린다. 갑자기 전원 아웃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 저거는. 그러면 추락하는 거지, 추락사하는 거지. 그러면 죽거나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료전지 수소차 그 좀 타다 보면은 출력이 현저히 저하한다. 그래갖고 속도가 죽어버리니까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 안 나간다는 이런 불만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휴대폰에서 3년 넘은 휴대폰 이거 100% 충전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아이 뭐 1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배터리 아웃되는 현상 이런 거 해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능 저하 내구성의 문제인데 땅에서는 말이죠. 출력이 아웃되면은 그러면 차를 세우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걸어 나오면 됩니다. 걸어 나오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늘에서는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투덜투덜 못 하잖아. 예, 비명 지르다가 죽어버리겠죠. 병신 되거나. 그래서 요컨대 배터리하고 연료전지의 품질 신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기름 엔진은 내구성, 성능 다 완벽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CO2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항공용 수소 엔진이 적당한 출력으로 만약 개발된다면 그러면 UAM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어떤 그 요인은 없는 거 아니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적 요인, 경제적 제도 정비 이런 거는 간단하죠. 예. 그건 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기름 엔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겁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수소 엔진이 퍼져나가면서 기름 엔진과 수소 엔진은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서서히 이제 수소 엔진으로 대체돼 가는 거고. 기존에 쓰던 사람은 기름 엔진차 계속 쓰는 게 최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공존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빌리티를 이제 모빌리티 이동하는 거를 추진하는 동력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배터리하고 수소 엔진은 사용하는 기술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체 관계입니다. 이것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만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엔진 정지 상태에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배터리는 언제나 필요하죠. 엔진이 못하는 것을 배터리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기능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배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기반 전기차 요거는 가령 뭐 도심 내부 단거리용 소형 모빌리티 수단으로 제한된 공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배터리의 내구성, 성능 저하 문제 요게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 저는 이 수소 엔진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이게 이제 천연 수소 때문에 결국 수소 경제 실현 가능성이 가능해졌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수소 경제가 진행이 되면은 아주 다양한 용도, 수소 엔진을 마이크로 엔진에서부터 메가 엔진까지 시리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소 엔진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